자, 첫 번째 문제 보죠. 다음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신석기 문화에서 동삼동이라는 지역이 나왔고요. 정발의 충절 해가지고 뭐 부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제 정발하고 엮어가지고 또 송상헌을 기억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부산에서 뭐 다 패배를 했지만 정발 장군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에 의해 가지고 패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가라는 내용이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아래쪽을 또 보니까 백산상회가 나왔죠. 임시정부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요. 또 보니까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에서 임시수도 기념관에서 우리나라 6.25 전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관련된 지역사를 물어보는 거죠. 자, 선지 읽어봅니다. 1번 228 민주운동이 시작되었다. 이거 뭐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한테 뭐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2018년에 이제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228 민주운동 하게 되면은 1960년에 3.15 부정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기에 저항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4대 대선이 있었죠. 228 민주운동 하게 되면 대구에서 일어났다. 1960년에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것이다.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저항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면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가 되게 됩니다. 뒤에 가서 배울 텐데요. 3번 강주령이 을밀대 지붕에서 공공농성을 전개하였다. 평양에 있는 고무공장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1931년에 해당합니다. 4번 박재혁이 경찰서에서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일으켰다. 이게 뭐 정답이 되는데요. 1919년에 의열단이 만들어지게 되죠. 김원봉을 중심으로 의열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의열단원이었던 박재혁이 부산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게 됩니다. 5번 지주 문제철의 횡포에 맞서 농민들이 소작쟁이를 벌였다 하게 되면 1923년에 암태도 소작쟁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목포 앞에 있는 섬이죠. 지주의 이런 문제철까지를 기억을 해 두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김창숙은 뭐 좀 중요 인물이 되죠. 동년 음력 3월 중순에 상하이에 도착하여 본래부터 친분이 있는 가해 간부 김원봉, 유우군이나 뭐 한봉군 등은 우리가 공부하는 인물로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등을 만나 여러 가지로 의논하였다. 가해 단원인 나석주를 조선에 잠입시켜 나석주라는 인물이 나오죠. 동양척식 주식회사, 식산은행 등에 폭탄을 던지고 권총을 난사하여 인명을 살상케 하였다는 것인데 김창숙은 나석주가 조선에 건너가서 암살을 자로 영남의 부호, 장모, 하모, 권모 등을 지적한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1919년에 만들어진 의열단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열단에 관한 내용을 선지해서 골라주면 되죠. 1번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에 조직되었다. 태평양 전쟁 자체가 1941년에 해당하게 되죠. 의열단은 19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단체 하게 되면 최익현의 제자인 임병찬이 만든 독립의군부가 되죠. 독립의군부는 1910년대, 191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만민공동회를 열어 민권신장을 추구하였다. 그럼 뭐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이죠. 4번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 하게 되면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1911년에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5번 단원 일부가 황푸군관학교에 입학해 군사훈련을 받았다 하게 되면 의열단에 대한 옳은 설명인데요. 오른쪽에 의열단을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봐요. 의열단 하게 되면 주요 인물로 김원봉을 들 수가 있고요. 1919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처음에 이제 개인적인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죠. 여기 나온 이제 나석주 하게 되면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식산은행에다가 폭탄을 던지게 되고요. 뭐 김익상 하게 되면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고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그다음에 이 전 문제에서 나온 거 있죠. 박재혁 하게 되면 부산경찰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이제 1926년까지 우리가 하게 되다가 참 개인적인 활동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5번 선지에 나온 것 같이 황푸 군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중국 국민당과 상관이 있어요.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 국민당이 허가를 해줘가지고 국민당의 학교인 황푸 군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장제스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세우게 되고요. 이게 1930년대 32년이 되고 이 이후에 이제 흐름은 어떻게 돼요? 이제 연합을 하게 되죠. 연합한 인물들은 이제 한국독립당이라고 조소왕이나 조선혁명당의 당시 조선혁명당은 이제 지정권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들과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뭡니까? 민족혁명당이 되겠습니다. 뭐 민혁당 이렇게 부르게 되죠. 이게 1935년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의열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보죠. 밑줄 그은 사람이 소속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제 12일 상호 10시 20분에 조선 총독부에 폭탄 2개가 투척되었다. 비석바에 던진 한 개는 책상 위에 떨어져 폭파되지 아니하였으며 회계 과장실에 던져진 한 개는 유리창에 맞아 폭파되어 유리창은 부서지고 마루에 구멍을 뚫었다. 폭탄을 던진 사람은 하게 되면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다 하면은 의열 단원인 김익상에 대한 설명이죠. 의열단하게 되면 1919년에 김원봉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그 제시문에 나온 것 같이 1926년까지는 개인적인 이런 개별적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의열단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면 되죠. 선지 읽어봅니다. 1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의열단에 대한 옳은 설명이 되죠. 조선혁명선언을 지은 거 그러면 신채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번 윤봉길, 이봉창 등이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김구의 한인 애국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봉길, 이봉창이 이제 1932년에 이봉창하고 윤봉길의 거사들이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구가 이후에 이제 수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본토가 있으면 상하이에서 이렇게 계속 임시정부가 도망을 간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이제 충칭이 되는데 1940년에 이제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되죠. 자, 3번 읽어봅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천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면은 신한 청년단이 되죠. 신한 청년단에서 김규식을 파견을 합니다. 이전에 이제 신한 혁명당이 있고 거기서 대동단결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신한 청년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천원서를 제출하죠. 이게 이제 신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상하이라고 생각을 하자. 4번 신흥 무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시민회의 흐름이죠. 서간도에 있는 삼원보로 이어지게 된 거죠. 서간도 삼원보. 서간도 삼원보 하게 되면 경신 부한신에서 경학사, 신흥강습소, 부민단, 한족회,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5번 독립군 비행사 육성을 위해 한인 비행학교를 세웠다. 미국에 세웠는데요. 임시정부와 관련이 있는 거죠.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한인 비행학교를 세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천수평에서 북로 군정서에 기습 공격을 받아 참패한 일본군은 그들을 추격하여 어랑촌으로 들어갔다. 어랑촌 전투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북로 군정서는 지형적 이점을 활용하여 일본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였다. 교전 중 독립군 연합부대가 합류하였고 치열한 접전 끝에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산리 전투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천수평, 어랑촌 뭐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요. 청산리 전투가 딱 한 번이 아니라 뭐 10여 차례 전투였다고 해요. 그래서 고동화 전투나 어랑촌 전투, 그리고 천보산 전투, 그리고 백운평 전투 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능검에서 청산리 전투하고 봉오동 전투를 굉장히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구별해라 뭐 그 정도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눈으로 익혀두는 정도로 청산리 전투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그 정도를 인식할 수 있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이제 다른 시험에서는 청산에 맑은 물에 사는 고등어에서 고등어 1,100원 이렇게 외웠었어요. 저는 1,100원 해서 맑은 물에 사는 청산리 고등어 1,100원 이렇게 해서 고동화, 어랑촌, 천보산, 백운평 전투하면은 청산리다 뭐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눈으로 익혀두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북로 군정서군이 나왔잖아요. 그럼 김좌진과 관계가 있는 그런 군대가 되고요. 1919년에 이제 임시정부가 생기죠. 1919년 임시정부하고 관련 있는 거 그리고 지역하고 좀 엮어가지고 기억을 해 놓자. 그러면 북간도 쪽에서는 이제 북로 군정서가 있게 되죠. 우리 시험에 나온 거 문제에 있는 이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 또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이 있게 되고 이게 이제 북간도 쪽이고 서간도 삼원보 쪽에는 서로 군정서가 있죠. 인물로 치면 이제 지정청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북로 군정서나 서로 군정서는 임정하고 이렇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또 흐름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요. 처음에 이제 봉오동 전투하고 봉오동 전투는 이제 대한독립군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좀 주축이 되고 뭐 다른
군들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 딱 나오는 정도 최소화를 하자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정도가 좀 주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청산리 전투가 있죠. 청산리 전투에는 김좌진의 북로 군정선화 대한독립군도 뭐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뭐 흐름이 중요하니까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후에 간도 참변이 있게 되죠. 그리고 자유시 참변으로 이어집니다. 모여서 이제 자유시로 이동을 했는데 그 소련의 적군에게 무장해제 명령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 따르지 않다가 이제 일부가 사살되고 일부는 이제 다른 데로 흩어지고 일부는 적군에 편입도 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이후에는 이제 3부가 성립이 됩니다. 3부 그러면 참정신 해가지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3부로 이제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되다가 중간에 미스야 협정이 있게 되고, 미스야 협정은 이제 연도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잘 다루어지죠. 1925년에 있게 되고 다시 이 단체로 통합되게 되는데요. 혁신의회와 국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는 거는 처음에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참변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노력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정신, 미사협정, 미혁국 이렇게 되죠. 혁신의회가 이제 북만주 쪽이 되고, 국민부가 남만주 쪽이 됩니다. 이 흐름은 승리한 흐름, 참변, 그 다음에 통합 흐름, 이거를 이렇게 3단으로 구별을 해가지고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선제 읽어보죠. 기억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 이건 뭐 07년도에 정미의병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니은 일제가 중국 군벌과 미스야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의 일을 물어보는 거니까 1925년에 있었던 미스야 협정. 뭐 옳은 설명이죠. 디귿 일제가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1909년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에는 이제 국내에서 의병 활동이 다 위축이 되고 간도나 연해주 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 중심지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리을 독립군이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이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이동을 해서 이후에 계속 이어져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마지막 문제 봅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개별적인 의거 활동의 한계를 느낀 김원봉을 비롯한 단원들은 뭐예요? 의열단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926년까지는 개별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근데 한계가 있다. 이후에 어떻게 했냐? 황푸 군관 학교에 입교하여 군사훈련을 받은 후 새로운 활동 방향을 모색하였다. 황푸 군관 학교 하게 되면 국민당하고 중국의 국민당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통일적 총지휘기관의 확립을 촉구하는 대독립당 촉성회에 대한 선언을 선포하는 등 민족협동전선의 제창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먼저 정기 대표회의에서 한중 합작으로 군관학교를 설립하여 통일적 총지휘기관의 전투투사를 양성하기로 결정하고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제 한번 읽어보죠. 1번 민족혁명당이 결성되었다라는 게 1935년에 해당하는 의열단의 흐름으로 올바른 설명인데요. 오른쪽에 또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뒤에까지 한번 해봐요. 의열단 하게 되면 1919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1926년까지는 개별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뭐 조선 총독부에 폭탄 던지고 뭐 부산경찰서에 폭탄 던지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 이후에 이제 개별적인 일에 한계가 있으니까 황푸 군관학교로 들어가게 되고 계속 이어져서 우리 선제 나온 것 같이 조선 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게 되죠. 이게 이제 시기로 1932년이 됩니다. 이 이후에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나온 거 민혁당이 되겠습니다. 민혁당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지청천하고 조소왕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지청천에 조선혁명당하고 조소왕의 한국독립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혁당이 계속 이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김원봉 중심으로만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지청천하고 조소왕이 민혁당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버립니다. 어디한테 가는가? 김구한테 가죠. 이 이후에 이제 김원봉은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조선의용대를 결성하게 되는데요. 조선의용대가 이제 좀 불만이 생깁니다. 중국 국민당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적극적인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서 이제 조선의용대 쪽이 좀 갈라지게 돼가지고 일부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가게 되고 일부는 김원봉을 따라가지고 김구의 임시정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제 40년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선지 뭐 계속 읽어보죠. 이번 조선혁명선언이 작성되었다. 이건 뭐 1923년에 신채호가 작성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선지에 나온 이 상황보다는 뭐 한참 이전의 상황에 해당하죠.
3번 한국 독립. 조선혁명 간부 학교가 생긴 게 1932년이니까 적어 두고 가겠습니다. 3번 한국 독립 율당 북경 촉성회가 창립됐다. 이제 안창호가 1920년대 사회주의계하고 민족주의계의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게 잘 나오는 선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 보기에 나오니까 반복된다면 딱 이 내용이 반복이 되겠죠. 4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금부가 조직되었다. 1912년에 최익현의 제자인 임병찬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5번 한성 상하이 연해주 지역의 임시정부가 통합되었다라고 한다면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하이로 통합이 되었죠. 다 보여서 상하이로 통합이 되었다. 그래서 뭐 마지막 내용 정답이야 뭐 1번이죠. 민혁당이 형성됐다. 근데 그 이후의 흐름까지도 이렇게 좀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